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현장 그리고 일본 국회 원전제로의 의원들과의 방문 결과를 브리핑드리고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자회견문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내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3년을 맞으면서 저희는 후쿠시마 현장에 가서 아직도 후쿠시마 사고가 진행형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8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은 피난 상태에 있었고 사고가 난 원전 1호기부터 3호기까지는 멜트 다운된 상태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이 압력용기, 경락용기를 뚫고 지하수와 함께 섞여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원전제로의 국회의원들과의 교류 모임을 한 것은 방사능은 이처럼 엄청난 사고가 한번 났을 때 후쿠시마 현 지역을 넘어서서 일본 전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그리고 또 바다 해양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방사능에는 국경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더 나아가서 의원 교류에 있어서도 국경 없는 의원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서 아시아가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서 탈핵으로 가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류 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동원 의원께서 현장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현장의 경험 그리고 성과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원입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일본을 다녀왔던 것은 저희들이 국회 공식적인 그 출장이 아니고 저희들 개인적인 경비로 다녀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대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본 정부 그리고 사고에 직접 관여했던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국회 에너지조사위원회 36차 회의 과정을 참관을 했는데 여기 조사위원으로 참가한 조사위원 한 분이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점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을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소위 말하면 비판론자는 전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했던 사람들로만 구성을 하는가 하면 또 설계자나 엔지니어링 등 주요 전문가들은 배제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조사위원회가 피폭 현장을 갔을 때도 전혀 현장을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오로지 출입을 하는 사람은 도쿄전력의 관계자들만 출입을 했다. 그리고 도쿄전력이 IAEA에 보고한 것도 엉터리 보고였다 이런 말씀들을 직접 하신 걸 보고 일본 정부 내지는 도쿄전력이 이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보다는 덮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런 현상 속에서 거의 정확한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닌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폭 지점에서
반경 14km 지점까지가 통제 구역이었는데 14km 지점의 이 통제 구역 바로 접근하고 있는 희망 목장을 들렸는데요. 이 희망 목장에는 소를 한 360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정부가 모두 살처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장 주인은 현재 소와 함께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검정소 한 10여 마리에서 온몸이 하얗게 흰털이 나오는 이 돌연변이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원폭의 피해가 지금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현장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물 원자력 검사는 과연 안전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봤던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종을 해양수산부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 있죠.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종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그 국립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보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약 8만 초, 그러니까 22시간 한 13분 정도를 검사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일본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선 건물 자체도 가건물이었고 검사 시스템조차도 상당히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료를 1kg 정도 채취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검사를 한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출하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목격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일본 어종들이 우리 국내에 지금 출입 금지는 시켰지만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 과제를 안고 왔습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도쿄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 내의 에너지 정책은 과연 어떤가, 이걸 봤는데요. 도쿄전력이 이 후쿠시마 원전 피폭 이후에 원전 가동을 모두 100%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 특히 동경도를 비롯한 그 지역의 에너지 수급에는 지금 별 차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도 동시에 추진이 됐지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도입해야 될 과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왔습니다. 여타 보고 느끼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기회 있을 때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담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방대하게 많은데 압축된 내용조차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감과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그리고 일본 국회 원전제로의 의원들을 만났던 성과와 소감을 좀 같이 모아서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 갔던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은 3사람이었습니다. 옆에 강도원 의원님과 그리고 저는 이번 19대 국회에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 모임에서 2사람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은 탈핵 에너지 전환 의원 모임의 회원으로서 또 이번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고, 또 우리 강도원 의원님께서는 원자력 규제기구를 또 의정활동으로 활동하고 계신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장하나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고요. 그래서 세 의원 모두가 원전 관련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일본에 있는 원전 제로회, 일본 국회 원전 제로회 의원들의 초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원전 제로회 의원들은 자민당, 민주당을 3인당을 포함해서 9개 당, 그리고 무소속 정파해서 10개의 정파를 아우른 초당파 의원들 64명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430명 중에서 64명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현실, 또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원전 제로라는 의미에서 초당파적으로 뜻을 모으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미에서는 매우 좋은 본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제로의 초청으로 이번에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자민당의 고로타로 의원도 만났고요. 민주당의 곤도 쇼이치 공동대표 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원전 제로의 의원 모임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아베 토모코 의원은 지난번 저희 정의당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초청했을 때 함께 수행해서 왔던 의원이시고요. 그때 계기가 돼서 저와 아베 토모코 의원이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번 그 방일 일정을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강동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후쿠시마 현장까지 아베 토모코 의원 그리고 3인당 출신인 하토리 료이치 의원인 두 분과 함께 동행을 해서 후쿠시마 현장까지 다녀왔는데요. 한마디로 후쿠시마는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사고는 진행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멜트다운된 원자로에서 고농도의 방사능은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고 지하수와 섞여서 바다로 1일 300톤 이상 매일매일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사실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뾰족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가 났던 그 후쿠시마현 주변 지역 주민들은 현재도 8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강제 피난, 이주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을 귀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지자체에서는 모든 인력과 인산을 투입해서 재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과연 이러한 재염 작업으로 그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산, 바다, 강, 그리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댐이 고농도의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지만 이것은 재염 작업으로 사실상 재염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고충이었습니다. 원전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고 공동체도 잃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설주택에 피난해 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 4월 1일부터 일본 정부가 주민들을 재염 작업이 종료된 곳에 주민들을 귀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매월 받던 10만 원마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땅도 물도 댐도 산도 오염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막상 고향으로 귀환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단히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과 싸우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은 주민들을 만나서 하루빨리 이 어려운 방사능 오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그 영혼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전달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8개 현의 일본 수산물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후쿠시마 현 역시 연안어업은 조업을 중지한 상태이지만 150km 멀리 떨어져 있는 연안 밖에 어업은 이제 시험 조업을 하고 또 일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라 할지라도 물고기는 이동을 하게 돼 있고 또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누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업 재개에 대한 또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서 전달을 하였음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 하나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과 저희들이 모았던 것은 일본의 정책과 그 한국의 정책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2월 달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 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1월에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2035년까지 7기가와트, 100만 킬로와트로 하면 원전 7기에 해당하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후쿠시마 3년을 겪으면서 탈핵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교훈과 경험을 되새기지 못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진흥하는 정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영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원전 제로의 위원들과 방일한 의원들의 뜻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제로의 의원들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그리고 또 탈핵 에너지 전환 의원 모임으로 함께 참여했던 장하나 의원은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보다 핵없는 한국과 일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탈핵 외교를 펼쳐나가자 하는 그런 뜻을 모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만, 그리고 한반도와 또 일본의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의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치인들까지도 함께하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비핵을 염원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으로까지 확대하자라는 그런 뜻을 모았습니다. 보다 이런 내용이 구체화되면 올 가을에는 한국 또는 일본에서 관련 이 탈핵을 염원하는 의원들 간에 보다 본격적인 교류와 정책 아젠다 교류를 위해서 정책 심포지엄을 비롯한 활동이 확대될 것을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원전 사고 현장에서 14km 떨어져 있는 나미에 마치에서 희망 목장을 하시는 요시자와 미사미 씨라고 하는 목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이 목장 주인은 벌써 자신의 팔뚝에 흰 반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자기가 피폭되고 있는 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소들에게서도 피폭의 증세로 흰점이 일어나는 그런 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살처분에 반대하고, 그리고 이곳에는 사람도 생명도 살 수 없는 강제 이주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피폭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고가 난 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한 것은 원전을 늘리거나 원전을 재가동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전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을 위해서 아베 정부는 원전 재가동이라는 정책을 방침을 결정했지만 일본 시민 그리고 일본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3년 동안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1000만 킬로와트의 원전을 해당하는 10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절전하는 그런 노력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2800만 킬로와트의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미 설비를 다 갖추어서 기존의 개통망에 연결만 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완비해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원전 양으로 하면 거의 40여 기의 분량을 절전과 재생에너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진행 중이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본 시민들은 이 아픔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탈원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현실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원전 제로의 의원 모임을 만들고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장하고 절전하는 일본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고리 1호기 또는 월성 1호기 현재 가동되고 있는 23개의 원전에서 이런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미래로 나아갈 길은 탈핵으로 가는 길, 원전을 제로로 만들어가는 길임을 이번 방일 과정에서 저와 강동원 의원, 장하나 위원은 몸소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절전하면서 원전 제로 그리고 탈핵으로 가는 길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갈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지금은 원전을 확대하거나 원전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의 70%가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을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전 없는 그런 세상, 평화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을 희구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절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쿠시마 3년을 맞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후쿠시마 3년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원전 없는 에너지 정책을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기자회견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 김희입니다.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민영화 강행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과 보건의료단체가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를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국민 여론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는 행정처분, 형사고발로 강경 대응할 방침만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을 집단 휴진에 이르기까지 코너로 몰아넣고 공안대책협의회를 하는 등 협박해왔습니다. 강제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으로는 집단 휴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인, 국민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다면 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원격 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 방침을 발표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으로 보건의료를 재벌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양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밀어주기에 눈이 먼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온갖 미사 여부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설명해도 결국은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정책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파탄내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일방적 추진, 강경 대응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따라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개발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수가 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사로서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기 바랍니다.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여론을 모으고 서명운동과 공동의 실천으로 의료 민영화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계 노사, 시민사회계,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특히 보건의료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의 집단 후진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